네, 안녕하세요. 슈퍼맨입니다. 오늘 기독교 역사 탐방은 일제 강점기 시대 제암리교회와 최용신 기념관 두 곳을 가볼 텐데요. 지금 점심을 못 먹고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점심을 고향 불고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근데 파 냄새가 너무 좋다. 농사 지으시고 하시는구나. 야, 파 냄새 맡다 봐, 얘들아. 진짜 상큼해. 와. 그럼 말씀 어때요? 말이 필요 없어. 우리 태욱이는 접시를 들고 뭘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의원이 육회 나온 거 배를 열심히 긁어먹고 있어요. 의원이 육회 맛있었나요? 예. 일단 식사를 맛있게 하고 첫 번째 답사 지역 제암리 교회 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어디 탐방 갔었죠?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 중명전 기억나시죠?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지,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 혹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있었는가? 일제 강점기 때 제암리라고 하는 곳은 이미 청년들이 굉장히 교회를 중심으로 깨어 있었고 일제 강점기의 부당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리고 기독교에 관해서는 탄압 이쪽에 방향을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차에 이 제암리 교회에 당시에 청년들을 비롯한 그 제암리 주민들 교회에다가 가두고 밖에서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사람은 사살하고 그런 이제 일이, 학살의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어. 주권이 없는 곳인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하고 안타까웠던 그 희생의 현장이 이 비석이 서 있는 곳입니다. 왼쪽 편에 보면은 10시 방향에 제암교회가 있어요. 저기가 제암리교회가 있었던 곳은 아니고 도신을 이어받아서 저기 세워놓은 것이고 기념관도 저쪽에 있어요. 오늘은 가보진 않을 건데 제암교회 쪽으로 가면 돌 기둥이 희생자 수만큼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면서 우리가 볼 것은,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알렸냐? 바로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었던 것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동상을 만든 거고, 그 옆에 작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손녀분이 기증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지배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많이 알리려고 애썼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님의 역할이 단순히 교회와 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아픔의 현장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당한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좀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비석이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 선생님이 말한 기념 식수가 저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사진 한번 찍고 차로 타고 안산으로 갑니다. 카메라 포즈를 한번 혹시 네. 자. 뜨거워. 네. 진짜 뜨거워. 야, 스코필드 선교사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진 찍었다는 친구야, 이게. 일본 경찰도 막을 수가 없었던 분이야. 자, 오늘 뜨거운 남자 대장. 네, 잘 도착했습니다. 일제 시대 기독교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우리의 민족의 주권 상실의 아픔을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건 교회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두 번째로 탐방하게 될, 여기 보면 최용신이라고 하는 선생, 전도사님이시죠. 이분은 사실 짧은 생을 살다 가셨어요. 26살. 나는 거의 이분의 2배 가까이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정말 열정으로 살고 있나 좀 돌아보게 됩니다. 좀 어떻게 살았나. 주요했던 이제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이 지역이 샘골이거든. 샘골. 그러니까 맑은 물이 조선시대부터 많이 나왔다고 해요. 샘골에 강습당을 세운 거야. 그래서 아이들 가르쳤을 거 아니야? 굉장히 처음에는 반감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 진심에 감동을 해요. 인생을 무조건 나는 장수하에서 오래 살 거 이거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주는 것 같고, 근데 이 길을 걷다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기념관인데 가다 보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4가지 말이 있어요. 4가지. 가난의 훈련, 어진 어머니의 교육, 청소년 시절에 받은 큰 감동, 의인의 전기를 많이 읽고 분발합니다. 이런 그 비전을 학생들에게 불어넣었던 채용진입니다. 대단해요. 네, 기념관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시에 예약을 했어요. 지금 딱 예약 시간인데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한달달 이상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산에 이곳이 동네 이름이 본호동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샘골이라고 해서 샘골에 이제 1931년에 YWCA 농촌 지도사로 파견을 됩니다. 한글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에게 민족 혼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길러줘야겠다는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이 샘골에 오셨습니다. 최용신 선생님한테 배웠던 제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추서를 올렸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훈장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최용신 선생님이 유시여고 보통학교를 다니셨던 모습과 수업을 하셨던 모습들을 잠깐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영신 선생님이 루시 아까 여자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어느 정도 샘골이 이렇게 잘 살고 조금 잘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배워가지고 농촌을 더 살리고 여자들에게 또 배움의 지식을 쌓게 하고 싶어서 일본 고베 신학교로 이동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기병에 걸려가지고 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원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이 소식을 들은 샘골 마을 주민들이 고향으로 가지 마시고 이 샘골에 다시 오셨으면 저희가 굉장히 그 간호를 해주겠다 해서 바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일본의 압박과 그 다음에 학생수가 60명으로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학생들을 밤낮으로 몰래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면서 지금의 이제 장이 꼬이는 장 중첩증, 이때 당시에는 바로 살지 못하고 이제 이때 꽃다운 나이에 26세에 돌아가셨어요. 1937년에 최초로 심원 선생님이 했던 상록수의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자. 감사합니다. 이제 최용신 선생님의 무덤을 보고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무덤이 당시 최용신 선생님이 26살, 너무나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지역에서 첫 번째 사회장은 사회의 장례식, 사회에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진행한 거예요. 26살에 짧지만 굵은,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 탐방이 오게끔 했던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탄압 속에서 진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교육을 시켰던 이 최용신 선생님의 이런 정신, 사랑, 이것을 우리 소명의 제자들 그리고 선생님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역사 탐방은 이제 일제시대가 영원하진 않죠. 결국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쫓겨났던 선교사님들도 다시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대학교, 병원들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죠. 다음 마지막 이제 우리 봄여름학교 역사 탐방이 될 것 같은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연세대학교, 스프렌트 선교사님이 세웠던 이화여자대학교를 마지막으로 탐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고 많이 했고 학교로 돌아갑시다. 끝!
가자.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희생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역사 탐방도 오고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자. 좋아요. 열심히 삽시다. 파이팅. 네. 감사평 한마디씩 하고 출발할게요. 좋았고요. 저도요. 좋았고. 좋았어요. 네, 형 학교로 출발합니다.